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서 서민들의 음료 회사들이 모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통사고예법은 바뀌어야 할까요? 수십 명이 사망을 해도 5년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절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선수촌, 이 파리올림픽의 문제점, 구멍 뚫린 올림픽. 유명 장어 전문점에서 도시락을 사먹은 160여 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일본에서의 사건 소식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뱃속에서 발견된 경악스러운 탄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뽀뽀 한 번에 1,900원, 1달러.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 중국의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액션 영화 캐스팅하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와 함께 2024년 파리올림픽에 맹활약을 펼친 김예지 선수의 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7월 달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왕성하시고 좋은 결과들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만족감도 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도시의 집값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5월 미국의 코어로지 케이스 키슬러 주택가격 지수, 자 이것은 20개 도시 기준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8%나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30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의 지속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4월과 비교해서 낮아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도시별로는 뉴욕의 집값이 9.4%가 올라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고가 9.1%, 라스베가스가 8.6%로서 뒤를 따랐습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로서 주요 20개국 도시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뭘 말하고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올랐다, 높아졌다. 기분 좋은 일이죠, 순간. 하지만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갈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 게 기분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팔 수도 없는 집이 올라봐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내 생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집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이제 가고 싶어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체감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미국과 영국 등 자국민에게 레바논에서 철수를 해라. 그리고 전면전의 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향한 전면적인 보복 작전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악화가 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즈볼라는 아주 만만하거나 굉장히 소규모의 이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은 본격화하는 국면이고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의 나토 퇴출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극렬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전운이 고조되자 레나 비터 미국의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레바논 내의 자국민들에게 위기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떠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라며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철수와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초점은 레바논 수도의 베이루트를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로 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주요 기반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제시키는 방식으로 확전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중동 사태,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었던 일인데 아무도 못 말리는 이 종교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에서 이것이 넘어서서 헤즈볼라를 향한 전면적인 보복 작전이 예고가 되고 있어서 중동 정세가 가파르다, 일촉즉발이다라는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영향으로서 서민의 식음료, 회사들이 모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메뉴 가격을 올리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CNN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개장한 지 1년 이상 된 미국 매장들의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나 감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개장한 지 1년 이상이 된 매장들의 2분기 매출이 1%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방문객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매출의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었던 2020년 4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6%가 줄어든 29억 2천만 달러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의 매출 감소는 주요 고객인 저소득층의 주머니 사정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안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전망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가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소비자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저소득층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월 말부터 $5짜리 햄버거 세트를 한 달 한시 판매 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는 미국의 90%에 달하는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만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할인 행사를 연장할까요? 잘 팔리니까. 왜? $5의 햄버거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서.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호황을 누렸던 외식 시장은 최근에 고물가와 가격 인상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거킹, 웬디스, 스타벅스 등의 매출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 게 있죠. 칙폴리 같은 이런 매장은 매출이 적어지질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내의 전 세계의 중저가 프랜차이저라고 할 수 있는 식음료 회사들의 스토어, 매장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 왜? 돈이 없어서. 한국의 교통사고법은 바뀌어야 할까요? 수십 명이 사망을 해도 5년 안팎으로 받게 된다. 한문철 변호사가 서울시청역의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하며 9명이 숨져도 최고형은 5년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시청 앞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내 잘못은 없다라고 해서 사고가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람의 신발에서 악셀러레이터의 발자국이 크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페달을 밟았다고 해서 아무리 세게 밟았다고 해서 신발의 밑창에 이게
꾹꾹 찍히지는 않죠. 근데 얼마나 힘있게 밟았으면 찍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의 자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전을 베테랑으로 직업으로 해왔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결국은 사고가 이 사람의 잘못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9명이나 숨졌는데도 5년형이다. 즉, 한 명이 5년형을 받아서 5, 9, 45 해서 45년형은 아니죠. 그런데 5년형이 최고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면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에게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도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속을 시켰죠.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형입니다. 유죄라도 5년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가 되기도 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대중이 많은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5년형이다.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앞으로도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운전을 한다. 또 다른 운전이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내가 공동의 그룹으로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산다 그러면 책임감과 조심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은 뒷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선수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서 호텔을 구한다. 선수촌에는 더워서 못 있는다. 선수촌의 음식은 개판이다. 선수촌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밖에서 다 들여다보인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멍이 뚫린 보안 때문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2024년도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도난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벌써 5건의 도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일간 르파리지앵이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 대표팀의 한 럭비 선수가 선수촌 방에서 결혼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도난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00유로, 약 45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인 27일에는 호주 하키 대표팀의 코치가 은행카드 도난과 부정사용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역시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선수촌 방에 누군가 들어와 카드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1,500 호주 달러, 136만 원 상당의 의심 거래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선수촌의 물리적 환경상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수촌의 생활 공간에는 폐쇄외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도 제한돼 있어서 목격자도 쉽게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머무는 곳이라서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가 조사하기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한 정부의 소식통은 파리지앵의 모든 올림픽에선 절도나 신체적, 성적 폭행, 강도, 약 종류의 범죄 등이 발생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선수촌은 특정 조건에서만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성형으로 남아 있다며 보안보다 우선시되는 게 선수들의 자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둑놈들은 어디를 가도 있죠. 왜? 견물생심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욕심이 나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스스로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는 거겠죠. 유명 장어 전문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은 16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휴가철입니다. 물론 휴가철이 아닌 시간에도 일본을 지금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의 바가지 요금을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을 가겠다. 강원도에 휴가를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시아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의 차이는 2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에 가는 게 돈이 더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일본의 관광객 중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 일본. 요즘엔 여행을 가는데 먹거리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음식점 중에서는 이 장어 덮밥, 일본의 장어 요리 즐기시는 우리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백화점에 입점이 된 유명 장어 전문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은 160여 명이 집단 식중독의 증상을 보이고 이들 중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30일 일본의 니폰 TV 계열 NNN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게이큐 백화점에 입점이 된 이세사다 매장에서 장어덮밥과 장어 가바야끼는 장어 꼬치구이를 얘기합니다. 장어 가바야끼를 먹은 손님들이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수는 161명으로서 이 중에 90대 여성 1명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장은 지난 24일서부터 이틀간 1761개의 장어 도시락과 장어 가바야끼, 뭐라 그랬죠? 바로 들어도 잊어먹죠, 우리는. 장어 꼬치구이, 가바야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된동이라 그러죠. 또 덮밥이라는 개념이죠. 사망한 환자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도시락을 먹은 뒤에 그날 밤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다만 요코하마시의 보건소는 사망한 여성은 지병이 있었으며 이번 일과 여성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당일 이 점포의 일부 직원이 도시락을 제조하면서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이 매장에서는 현재 영업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고요. 황색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인데 씻지 않은 맨손으로 만든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로 사용할 때 주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을 하고요. 게이큐 백화점 경영진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고객의 명복을 빌고 고객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쓸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항상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가 됐건 우리가 이용하는 커스터머가 됐건 늘 긴장하고 신경 써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는 순간에 큰일 치르는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뱃속에서 발견된 경악스러운 탄환이 있습니다. 총알이죠. 러시아의 한 신생아가 뱃속에 공기총 탄환을 품은 채 태어났습니다. 상상을 하시면 말이 되나요? 29일 영국의 더 선은 최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여자아이가 복부의 길이 1cm, 너비 0.5cm의 탄환이 박혀있는 채로 태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뱃속에 탄환을 품게 된 이유는 바로 아이 아버지의 실수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성은 집 뒷마당에서 공기총으로 사격 연습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탄환이 임신 30주차 아내의 배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검사 결과 다행히 탄환은 태아의 중요 장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고 출산 직후에야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료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상태라며 아기는 수술 상처가 아물고 난 후 부모와 함께 집으로 퇴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기총은 공기 혹은 가스가 압축되어 있다가 동력으로 발사되는 총기류를 말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죠. 파괴력이 강하죠. 민감한 부위에 맞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기총에는 산탄이 발사가 되는데 일부는 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납덩어리가 체내에 너무 오랜 시간 박혀 있게 되면 납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한 사람들도 많죠. 취미 활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하튼 이 산모가 남편이 연습하는 주변에 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늘 긴장을 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일에서도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우리 시청 시간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늘 긴장하고 앞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 뒤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좀 있으시기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뽀뽀 한 번에 1,900원.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 포옹과 뽀뽀를 해주고 돈을 받는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과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길거리 여성에게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를 구매하는 트렌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거나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포옹과 뽀뽀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광동성 선전시의 도심에서 한 여성은 포옹 1위안 190원입니다. 뽀뽀 10위안 1,900원입니다. 영화 보기 15위안 2,900원이라는 가격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가판대를 설치한 뒤 가사도우미 20위안 3,800원입니다. 함께 술 마시기 시간당 40위안 7,600원. 자, 요즘 환율로 따진다면 대략 3달러, 6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쓰인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관광지인 다리에서도 한 여성이 하루 연인에게 600위안 11만 4천원, 즉 100달러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고 성관계는 안 되지만 함께 식사하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여성과 교제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은 무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여친 대행은 여성과 고객 모두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스트레스 해소와 사교를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직업이죠. 이것도 하나의 뭐 파트타임이라 아니면 순간 이 팝업 개념의 이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인류의 모습이죠. 네. 왜냐? 본능을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한 사격 선수 김예지라는 내용입니다. 액션 영화 캐스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펼친 사격 김예지 31살이고요. 임실군청 소속입니다. 선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예지는 지난 28일 프랑스 사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오예진에 이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오예진 선수는 19살이었죠. X에서는 김예지가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펼친 국제사격연맹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경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김예지는 42점을 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함께 출전한 양지인 한국 최대 출신과 함께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여자 최초의 국제대회 1위와 2위 석권이었고요.
김혜지는 2달 만에 파리의 올림픽 공기총 10m에서 또 한 번의 우회진과 1, 2위 석권을 재현했습니다. 영상 속의 김혜지는 모자를 뒤로 쓴 채 마지막 한 발을 쏘았고 차가운 표정으로 표적지를 확인한 뒤 권총의 잠근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곧 이어서 표적지를 다시 바라보고 한숨을 내뱉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에도 미소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김혜지의 이런 여전사와 같은 모습에 전 세계의 X 이용자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혜지가 경기장에서 코끼리 인형을 달고 다니는 평소 모습이 공개되자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는 여전사라며 반전 매력을 표현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이에 가세를 했는데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유명세를 덧하게 되기도 하는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짚어본 세계에서 돌아가는 정보, 시사, 상식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